자, 오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함께 고민해볼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혼나는 시간이라서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하다가도 말을 몇 번이나 더듬었네요. 제가 뭐 호랑이 선생님 뭐 이런 컨셉은 아니겠죠? 설마. 호랑이보다 무섭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호환 마마보다. 가렴 죽으란 말이 떠오르네요. 왜 갑자기 그런 단어가? 제가 폭정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만큼 좀 기대가 되는 시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시간인데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좀 퀴즈를 해볼게요. 네네. 지난 시간에 애청자 퀴즈를 내셨지 않습니까? 네네. 정답이 들쭉이었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네. 정금나무 열매가 아니냐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예. 정말 뭐 방송을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듣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더 수준이 높아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 예. 막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금나무 열매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금나무뿐만 아니라 모세나무, 산행두나무, 뭐 들쭉나무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토종 블루베리의 약간씩 다른 예.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안다면 더 효용성이 높은 단어를 그렇습니다. 아는 게 좋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들쭉은 남쪽과 북쪽이 다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쭉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예. 이것이 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 아닐까 해서 그것을 정답으로 했는데요. 대단한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마치신 세 분께 제가 책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예. 오늘 그 주소를 받아서 제가 오늘 오후에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답 맞히신 분께는 책 선물을 또 교수님께서 직접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미나님께서는 언어탐험대 대장님이시네요. 어떻게 알았죠? 예. 와, 탐험대 구독하고 계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언어 생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하실 겁니까? 질문은 아주 그냥 대비하고 계시는군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퀴즈 하나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퀴즈. 지난 코로나 직전에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아주 굉장한 사건이 있었죠. 네, 뭐였죠? 기생충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생충의 엄청난 돌풍이었죠. 자, 그럼 기생충의 굉장히 유명한 조리 방법. 그 기생충 영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 있죠. 짜파구리죠? 네. 짜파구리요. 짜파구리. 그거 영어로 뭐죠? 짜파구리 영어로요? 네. 짜파구리 영어로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는 건 뭔가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짜파구리로 불릴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럴까요? 뭐라고 번역이 되었을까요? 잠깐만요. 이거 좀 받아볼게요.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퀴즈로 받아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혀 지금 답이 기억나지 않는데. 자, 영화 기생충으로 인해 신한류로 유명해졌습니다. 짜파구리 영어로 뭘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보내주시면 역시 추후에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궁금한가요? 네. 한번 기다려 보고요. 네, 한번 그냥 막 던져보시죠. 막 던져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검색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그렇죠. 생생한 그런 답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 답이 오히려 지금 번역어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와 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KBS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짜파구리? 저도 이러려고 했거든요. 정말 대단한데요. PHJ 님께서는 램동 하셨는데. 램동?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네네네. 짜파구리를 영어로 뭐로 하는지 퀴즈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진땀이 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크게 얘기했잖아요. 그 트럼프의 마스크 문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 트럼프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정말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말이 안 된다.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 내 말을 누가 제안하는가? 스스로 제안? 말도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말로 성공해 왔기 때문에 그 발언권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마스크 수급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했었어요. 언택트란 말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써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언택트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네, 그런가요? 그럼 영어인가요? 영어. 그러면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 이런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언택트는 당연히 영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이 시간이 좀 빨리 흘렀으면 좋겠네요. 진땀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네. 사실은 만약에 그게 영어권에서 만든 단어라면 제가 여쭤봤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진땀이 더 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또 대안이 필요한데 그건 또 대안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교수님은 일단 국문학과 교수님이신 거죠? 심리학과 교수님은 아니신 거죠? 언어라는 거는 원래 이거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저는 이제 음성 언어를 주로 귀 기울여 듣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와 그다음에 언어 이외에 비언어라는 것들이 있어요. 목소리 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꿰뚫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일단은 뭐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언택트가요? 네. 언제 만들어진 단어일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2017년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말에 이제 기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팀이 늘 이제 매년 책을 내죠. 트렌드 관련한. 트렌드 코리아 뭐 그 해 다음 해에 이름을 붙여서 2017, 18, 19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10월 말쯤에 트렌드 코리아 2021 이게 나오겠죠. 2017년 10월 말에 트렌드 코리아 2018이 나왔고 그 안에서 이제 2018년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2018년에 어떤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몇 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택트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뭐 그 팀에서 만든 단어예요. 그 책을 보면 2018 그 책을 보면 315쪽에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 2018년에는 무인이나 셀프나 자동화 같은 그런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직접 그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셀프 무인 자동화의 공통분모가 뭐냐. 이게 바로 비대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어 단어로 이거를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컨택트라는 것과 언을 합해가지고 컨택트를 지운다. 이런 개념으로 언택트라는 말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아니 언택트가 영어지만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면 이거는 영어인가요? 콩글리시는 영어인가요? 한국어인가요? 그러면 이거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아니, 언어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게다가 만들어졌을 때보다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나서 좀 유행이 번진. 만약에 코로나19 확산이 없었다면 이 단어 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한번 찾아봤어요. 빅카인즈라는 이제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면 신문 기사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어떤 단어들이 쓰였는지 그 단어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기사 검색이 가능한데요. 2020년 6월 4일 어제 기준으로 제가 쫙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중앙지 11종, 그다음에 방송사 5종 해가지고 검색을 딱 했더니 언택트라는 것이 이제 있는 기사가 2024회 검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러면 많이 쓰였나 이거 연도별로 쫙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랬더니 2017년에 15건이 나와요. 얼마 안 나왔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다
트렌드 코리아를 이제 발표하는 그 장면에서 김남 교수님 팀이 이걸 얘기했는데 2018년에 핵심 단어로 이런 것들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15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48건, 2019년에는 50건이었는데요. 2020년 올해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무려 1911건이 검색이 돼요. 불과 11종의 중앙지 방송사 5곳에서 이제 비카인즈 거기에 있는 것만 했을 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최근에 이제 쓰였던 거죠. 이제 겨우 5월 조금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를 저도 접하고 가끔씩은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영어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언택트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게 명확하지 않고 이거 뭐 사용해도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까 사용하지 않을까는 이거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최영진 아나운서가 재난 보도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언택트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안 쓸 것 같죠. 왜 안 쓸까요? 딱 한 번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 보도 상황이라든지 사람들이 들어서 금방 알 수 있겠다. 알아야 한다. 이런 거라면 우리 그 슬기로운 최영진 아나운서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을 거 뻔히 알면서 왜 언택트란 단어를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 언택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심리를 좀 보자면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왜 있어 보일까요? 아무래도 또 영어를 이제 혼자는 모든가요? 굉장히 어렵네요, 이 시간. 왜 이렇게 길어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언택트가 언택트를 가지고 한번 그 기사 검색을 해보세요. 영어로 언택트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러니까 철자를 언택트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데서 기사 검색을 쫙 하잖아요. 그럼 거의 한국에서 나온 국내 신문인데 영어판 있죠. 이런 데서만 검색이 되고요. BBC나 CNN이나 이렇게 이제 그런 영어권에서는 검색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오히려 이제 저희과에 있는 미국인 교수님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말 지금 뭐 밖에서 담당 PD와 작가가 정답을 막 적어주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정말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드래곤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그리고 문자로 6669번님께서는 블랙 누들 하셨고요. 재밌네요. 블랙 누들 저도. 근데 약간 빨간 비트 나지 않나요? 블랙 레드 누들. 삼지아님께서는 이거는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블랙 울버린 누들이라고. 멋진데요? 4261번님은 이거 또 제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짜파구리 라고 하셨고 0463번님은 우동맨이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동맨 괜찮네요. 재밌네요. 참 재밌는 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받아볼게요. 짜파구리를 영어로 하면 무엇일지 지금 바로 문자와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서요? 그 언택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해주시죠. 그 언택트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방송사에서도 이게 경제 용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경제하고 관련되는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언택트를 쓰다 보니까 이제 듣고 있던 청취자들이 이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다. 왜 그렇게 뭐 어려운 말을 계속 쓰냐. 그렇게 이제 민원을 계속 넣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안 쓰기로 했고요.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말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말을 써야 되느냐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취자들의 그런 시민들의 알 권리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반응을 해주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왜 영어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외래어라는 건 외래에서 온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 우리말로 되는 거. 이거 외래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말, 그거를 우리가 있던 말이 아닌 걸 가지고 만들었다. 그럼 이건 외래어인가? 한국어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 예. 알아듣기도 어려운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또 하나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키오스크 아세요? 그 뭐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면 무인으로 주문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나네요. 예.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원래는 키오스크가 사실은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예. 우리 청취자들의 수준을 또 보겠습니다. 네. 예. 키오스크. 우리나라 신문에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4개의 신문사에 아주 옛날 거부터 있거든요. 그 자료가. 예. 그걸 통해서 키오스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해는 언제일까요? 몇 년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딱 찍지 말고 몇 년대 이렇게 몇 한번. 년대. 네. 키오스크란 단어가 처음 사용하게 된 게 몇 년대냐? 그렇죠. 신문에서. 신문 기사에서 예. 키오스크라는 단어가 딱 나온 때가 언제일까? 이것도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만 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찍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최 아나운서님 한번 찍어볼까요? 그냥 찍어보겠습니다. 한 1990년? 오, 완전히 틀렸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키오스크란 단어가 처음 사용하게 된 신문 기사에 나오게 된 시대는 몇 년대일지 역시 문자와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키오스크가 뭐 그 무인으로 주문하는 기계는 맞는 건가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처음 본 거는 키오스크가 신문 가판대 같은 거 있죠. 예. 조그만 부스처럼 생긴 그런 가판 매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여간에 있는 거 길가에 있는 거 이거를 키오스크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그런 인터넷 이런 게 막 활성화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인 그런 주문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키오스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인 그냥 기계 주문기 그러면 되거든요. 주문기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무인 통합 민원 창구 좀 길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키오스크 조금 짧은데 그렇다고 짧은 것도 아니죠. 네 글자나 되잖아요. 예. 주문기 그러면 3글자밖에 안 되는데 편합니다. 그러니까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막 쓰는 것도 아니고 길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죠. 네, 말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말이라는 게 쉽고 이해가 잘 되면 어때요? 눈에 안 띄어요. 그런 문제가 있죠. 새롭지 않아 보여요. 느낌이. 그리고 어려우면 좀 눈에 확 띄죠. 뭔가 근데 게다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막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딱 쓰면 뭔가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거.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 아니야 저 말 모르면? 이런 식의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가, 왜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걸 따라할지 안 따라할지 혹은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로 영향력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단어가 쉬우면 눈에 띄지 않고 단어가 어려우면 눈에 띄기 때문에 또 사용하는 경향도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렇죠. 역시 많은 분들께서도 키오스크 언제 처음 언론에 등장했을까 다양한 답들 나오고 있는데 CHAR 쓰시는 분들께서는 80년대라고 하셨고 땡. 아닙니다. 8703번님께서는 창세기 이후는 확실하다. 대단한데요. SHJ님께서는 찍어볼래요 60년대. 이렇게 다양한 의견. 아쉽네요. 그 반응은 뭡니까? 아쉽네요. 6494번님은 18세기. 그건 좀 너무 같네요. 7507번님께서는 1900년이라고. 그건 좀 너무 많이 갔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네. 지금 덴탈 마스크가 많이 사용되면서 또 비말이라는 단어가 많이 또 사용이 되는데 사실 비말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비말이라는 단어 알았었나요? 우리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침방울. 언제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좀 전에는 알았던 것 같은데. 좀 전 언제요? 갑자기 되게 호랑이가 옆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요? 저는 그래도 지금 코로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전에 옛날에 비말이라는 단어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알았죠 그 단어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네, 최근에 알았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되고 알았네요. 사실은 이 비말이라는 단어가요. 예. 이게 감염병을 전파 경로에 따라서 이제 분류할 때 쓰는 전문 용어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밖에 모르는 단어고요.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게 된 게 언제였냐면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제가 주목해서 본 때가 2003년이에요. 언제죠? 2003년이? 2003년이 사스죠, 사스. 그렇죠. 예. 사스 때도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감염병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말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비말 감염, 비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또 메르스 때 나오죠. 그렇죠. 2009년에도 또 신종플루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최영진 아나운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알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걸 전하면서 사람들이 전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비말이라는 단어를 알 거다라고 쓰셨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것과 제넘버드와 관련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듣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야 되잖아요. 비말은 날빛자에다가 물거품 말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침방울이라고 써도 큰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침방울 감염 이렇게 전문가들은 비말 감염이라고 해도 이거를 알리는 사람은 알기 쉽게 듣는 사람이 알기 쉽게 해서 침방울 감염 이러면 안 되나요? 그러면 비말 차단 마스크 이렇게 꼭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침방울 뭐 차단 마스크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우리? 저도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실제로요. 저도 뉴스 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비말, 즉 침방울 이렇게 나오거든요. 굳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침방울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그냥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달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침방울 이렇게 좀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저희가 정답을 말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키오스크가 언제 등장했는지 먼저 답을 좀 설명해 주시죠. 경향신문에 무려 1958년에 등장하더라고요. 굉장히 굉장히 일찍 등장하죠. 이게 이제 원래 키오스크라는 건 터키어예요. 그게 이제 영어에서도 쓰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 제목도 되게 재밌습니다. 새로운 책 팔지 말라. 말라. 바티칸 시티 교황 비오 12세 도덕 양양을 역설 그 안에 키오스크에서 그런 해로운 책을 팔지 말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키오스크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군요. 재밌죠? 알겠습니다. 1950년대였습니다. 네, 50년대. 맞추신 분은 전혀 없는데. 없죠. 책 드리려고 했는데. 7507번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게 수사관 같다고. 그래요? 최영진 아나운서는 진땀 나겠다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정답을 맞춰 보죠. 짜파구리. 영어로 무엇인지. 다시 파켓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생충을 번역했잖아요. 그분이 할 때는 램던이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램던. 램던이 뭐냐면 라멘에서 RAM을 따오고요. 그다음에 돈. 그래서 우동에서 돈 따왔죠. 그래서 램돈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정답자가 있어요. 3924번님께서는 영화 번역하시는 분이 외국인들이 알기 쉽게 하려고 라면과 우동을 합성한 단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분이고요. 3472번님도 람동이라고 번역했네요. 솔직히 검색했는데 라면과 우동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냥 짜파구리로 표기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더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짜파구리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짜파구리? 심지어는.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진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말보다는 침방울이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